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26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힐소자가 되겠습니다. 힐소 하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죠. 희다라는 의미는 원래 흰색 비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아예 안 쓰고 있죠. 그 이후 힐소자는 고기가 없이 채소로만 이루어진 반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현대 한국어에서는 사실상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 반찬이 없이 채소로만 이루어진 반찬은 소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소박하다라는 의미만 현재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총 1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평소라는 단어는 일상적인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날이라는 거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호흡할 때, 세포 호흡할 때 필요로 하는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소자는 바로 기체의 원소를 나타내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뭐 질소, 이산화탄소, 수소 이런 소자가 모두 이 소자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재하면 원료, 어떤 물질의 원료를 얘기하고 이야깃거리, 뭐 소설의 소재 하면 이야깃거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요소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그 성분,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성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소박하다라고 하면 꾸밈이 없이 간단하고 단조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대사를 촉진하는 단백질로 된 생체 물질을 얘기하는데요. 통상 효소는 대부분 그 소화를 촉진하는 물질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소화 효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효소가. 그러나 대부분이 소화 효소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수, 이게 읽기를 소수라고 안 읽고 소수라고 읽습니다.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 이외의 자연수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얘기합니다. 물론 자연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수는 소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자신, 3, 5, 7, 11 뭐 이런 이제 숫자들이 1과 자기 자신 이의 숫자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숫자죠.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갈고 닦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원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원자죠. 그 원자의 구성 성분을 이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인 말인데요. 모래알처럼 뭉쳐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말이 생기게 된 것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알지 단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소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 소인배 할 때 이 소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어자가 되겠는데요. 어조사 어자죠.
어조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그 자수를 그 구성할 때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 그러면은 네 자를 꼭 채워야 되죠. 그런데 세 자로 밖에는 또는 두 자로 밖에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어조사에 해당되는 한자들을 끼워 넣죠. 아무 의미 없이. 또는 일종의 조사나 이제 이런 것처럼 쓸 수 있는 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특별한 의미 없이 쓰는 말로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어조사, 즉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란 뜻이죠.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색깔은 쪽에서 나온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본이 쪽 아닙니까? 근데 쪽보다는 그 물감으로 그 빼낸 것이 훨씬 더 맑고 색깔이 뚜렷하죠. 그래서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날 때 쓰는 말입니다. 심지어 라고 하는 것은 뭐뭐조차도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너도 라는 말은 너조차 라는 뜻입니다. 기어이와 기어코는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10년이 흘렀다. 그러면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1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중간하다 라는 말은 어중되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중 또는 어중간이라는 말은 한 중간쯤이란 뜻입니다. 한 중간쯤이란 뜻으로 어중간하다 또는 어중되다 이러면은 한 중간쯤 될 것 같은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어도는 마라도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최남단의 섬입니다. 이 이어도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영해 및 항공식별구역이 남쪽으로 남태평양 쪽으로 확 내려가 있죠.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특정한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 어간이야 라고 하면 그 정도 사이쯤 될 거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마지막 한자로 살펴볼 것은 쇠북이라는 종자입니다. 쇠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 그 나라의 사물놀이가 깽과리, 북, 장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은 워낙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은 쇠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쇠로 만들어진 북이다 라는 의미로 쇠북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래서 쇠로 만들어서 악기로 쓸 수 있는 종소리가 나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쇠북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쇠북종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해서 총 20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쇠북이라는, 그러니까 종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종자가 되겠습니다. 종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면 쇠 부치로 만든 종을 얘기하고요. 통상적으로 종하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 정규분포를 하는 것을 종형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종소리라고 하는 것은 종을 쳐서 울리는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종치다라고 하는 것은 종을 때려서 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통상 그 예전에 학교 수업을 시작할 때 종을 치고 또 끝날 때 종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종치다라는 의미는 무슨 일인가가 끝나다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종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무슨 일인가 끝났다라는 의미로 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드디어 끝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끝났어 이런 의미를 내포할 때 종치다라는 말로 쓴다. 경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렌을 얘기하는 거죠. 경고용 종을 얘기합니다. 새벽종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교회나 또는 개신교에서 새벽, 통상 한 4시 정도 되죠. 새벽에 치던 종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뜻이 되면서 새벽 잠을 깨우는 종이라는 의미로 이제 확대해서 쓰이게 되었는데요. 현대에는 새벽종 소리를 못 칩니다. 이제 안면방해라는 그 사유로 새벽종을 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종을 얘기하고요. 종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가장 중심가를 얘기합니다. 종로는 보신각이라고 하는 종루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종유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굴에서 석회암 동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석회암 동굴에서 그 녹으면서 이제 그 석회암들이 이렇게 줄기를 타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고드름처럼 이렇게 천장에서 만들어지는 이게 언뜻 볼 때 이런 종을 거꾸로 놓은 모양을 가지면서 이 U자가 이게 젖이라는 뜻이거든요. 젖같이 약간 희고 노란 색깔을 띈다라고 해서 종유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종유석 밑에는 또 다시 반대로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물들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싹처럼 올라오죠. 이걸 우리가 순이라는 말로 쓰죠. 괴종시계라고 하는 것은 1시, 2시, 3시 이렇게 정각 특정 시가 되면 그 해당 시의 그 숫자로 예를 들어서 4시다 그러면은 4번, 그러니까 한 번에서 12시까지니까 12번의 종을 치는 시계를 얘기합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저녁 시간대에 치는 종을 얘기하죠. 밀레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일하다가, 그러니까 추수를 하다 말고 만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그림을 그려서 아주 유명한 그 걸작품을 만들어 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확장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